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은 초기의 치료만 잘하면 완치 확률이 높은 질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싼 치료비를 준비하지 못해서 혹은 이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해 걱정에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자, 그래서 암보험은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 두는 보험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는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A 강의 시간에는 필요할 때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 암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바로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2대 진단과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플랜 119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되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이숙희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부담스러운 치료비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 암보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숙희 전문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암보험 하나 정도는 가입해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암보험에 대해서 있지만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보장을 높이시고 싶으신 분, 그리고 새로운 암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어떤 보험을 준비를 할까 고민하시는 이 시청자님들은 이 방송을 보시고 암보험을 선택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대로 보장받는 암보험 가입하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지금 그 암 같은 경우에는 진단을 받으면 얼만큼 생존율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치료비가 들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님들도 많으신데요. 암 생존율 지금 70% 이상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암에 대해서 진단받으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바로 치료비 때문이겠죠. 2015년 암 등록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암 유병자 수가 161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10년간 암 생존율, 우리가 10년 동안 암 생존율, 살아있는 생존율을 보면 16.7%가 향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료기술이 그만큼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겠죠. 그리고 2010여 년 이후에는 암 발생률이 조금씩 감소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무래도 지금 현대인들이 그 생활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갑상선암이라고 하면은 암에 대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갑상선암 또한 발병률이 조금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생존율은 얼마큼 될까 통계 자료로 본다면 5년간 암 생존율은 70%대가 넘어서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암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 그만큼 치료를 완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암의 형태인데요. 지금 남자와 여성분들을 봤을 때 암에 대한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게요. 2015년 남성암 발병률을 보시면 1위가 위암, 2위가 폐암, 3위가 대장암이죠. 그렇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1위가 갑상선암, 2위는 유방암, 그리고 3위는 대장암이죠.
그렇다면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은 대장암이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식기 쪽으로도 여자분들은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다 소외감으로 빠진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일반암으로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10%에서 최대 20%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게끔 그 진단비 금액이 굉장히 많이 축소됐는데요. 그게 10년이 이제 넘었죠.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보험에서 여성 생식기, 남성 생식기 암 또한 지금 일반암이 아닌 소외감으로 지금 빠지고 회사가 많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일반암을 3천만 원 가입을 했는데 내가 소외감이나 유사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그 3천만 원에서 10%가 주는 회사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300만 원까지만 진단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암을 진단을 받았는데 왜 어떤 암은 적은 금액을 주고 어떤 암은 많은 금액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암의 생존율을 보면은 아무래도 고해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명에 짙게 되고 굉장히 걸릴 확률이 낮기 때문에 네, 진단비를 많이 나가는 거고 일반암은 모든 그렇다면 통합적으로 일반암으로 여성 생식기든 남성 생식기든 그리고 유사암까지 보장이 폭넓은 쪽으로 준비를 한다라면 아무래도 보장 금액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준비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암에 대해서 진단받았을 때 생존율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암 발생률을 보면은 남자, 여자분 다 합쳤을 경우에 갑상선암이 1위를 차지하고요. 그런데 위암하고 대장암. 그런데 대장암 쪽에서 대장암 전에 오는 대장 점막암이라고 있죠. 이 대장 점막암 또한 소외감으로 분류된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장 점막암까지도 일반암으로 보장이 되는 회사가 아직까지는 많으니까 그쪽으로 준비를 하신다라면 조금 더 보장 범위가 넓은 쪽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겠죠. 2015년 5월 암 상대 생존율을 보신다라면 정말 1위는 갑상선암을 차지하고 있어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약만 잘 먹고 치료만 잘 받으면 거의 100% 생존율을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위암, 대장암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암이라는 것은 이제 정말 무서운 병이 아니고 내가 치료만 잘 받고 그리고 관리만 잘하면 완치할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재발만 되지 않으면 내 위험성,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만 잘하시면은 재발이라는 부분만 좀 가지 않으시면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반암처럼 만성 질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보험의 필요성을 한번 보면 암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10년 전에는 암에 대해서 누가 가족분들이 진단을 받았다. 그런 불치병이라 생각해서 많은 가족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많은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슬퍼했던 때가 있잖아요. 드라마 속을 보면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우시고 하는 모습들 시청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암이라고 하면은 만성질환이라고 보죠.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도 다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면서 꾸준히 관리만 하시면 큰 생명에 지장 없이 내 일반 활동을 하시면서 그죠?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암도 만성질환으로 지금 속해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암은 왜 위험한지, 암은 진단보다 치료비가 많이 드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그 치료비 중증 환자로 등록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많이 소액 금액으로 줄어드는 건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암에 대해서 치료비가 많이 들어갈까? 부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겠죠. 우리 만성질환 같은 경우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약을 계속 드시면서 복용을 하지만 암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가 치료를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좋은 부분도 약도 먹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고 비급여가 많은 건 알고 계실 거잖아요. 우리가 치료비를 치료했을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 적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비급여로 혜택 받는 부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렇다면 치료비에 대한 비용과 그리고 부대 비용 특히 가족분들 중에서 가장이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부대 비용, 생활비까지 플러스됐을 경우에는 제대로 된 암 진단비를 받아야지만 그 치료를 받을 때 조금 더 부담 없이 치료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암보험을 가입을 할 때 어떤 부분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까? 그러면 생식기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생식기암. 지금 유사암으로 많이 구분되어 있어서 지금 가입한 금액에서 10%까지만 보장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생식기암 구분 없이 보장받는 갱신, 비갱신 이렇게
5천만 원 이상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간 빼고 일반암 같은 경우에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되시면서 대장 점막암까지 일반암으로 보장이 되시는 암보험입니다. 그리고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발병률이 1위로 높지만은 이거는 발병률이 1위로 높지만은 치료만 잘하면 완전히 완치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암이다 보니까 10년 전에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소외암으로 분류가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입했을 때 대부분 200, 300만 원까지 보장이 나오는데 발병률이 높지만 그래도 내가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제대로 된 진단비를 받고 싶다. 그렇다면 1,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암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암은 굉장히 두려운 게 재진단이죠. 발병률이죠. 다시 재발하는. 그렇다면 재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1년마다, 앞전에는 2년마다 보장이 진단비가 받으셨죠. 그런데 1년마다 지급 보장이 됩니다. 1년마다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진단비를 넣었을 경우에 내가 암에 대해서 재발을 하지 않아도 그 잔존물이 남아 있으면 계속 1,000만 원씩 반복해서 보장이 된다라는 부분. 우리가 암 진단비는 최초 1회에 대해서 보장이 되고 뇌졸중 또한 1회에 대해서 보장이 되고 신경경색도 1회에 대해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발이 된다고 하면은 진단비를 받을 수 없는 보험이 굉장히 모든 보험이 다 그런 형태로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진단 암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보완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암에 대해서 그 잔존물이 남아있다라면 그러면은 항상 1년마다 1,000만 원씩 보장이 된다는 부분. 내가 가입한 금액만큼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보장 범위가 어느 보험보다는 넓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면 90일이라는 면책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100%까지 보장을 받으시려면 대부분 2년이 넘어야지만 100%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 100% 보장이 되는 보험도 많으시니까요. 꼭 그 부분까지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시겠죠. 그러면 이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올까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보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갱신이 아닌 20년 납의 100세 보장으로 준비를 한 건데 지금 최저 금액으로 준비한 거하고 위에 칸이 비어있는 부분을 보신다면 다른 다 타회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보험료를 2,000만 원 가입했을 때 최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가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보험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청년님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보장도 좋고 보험료 또한 저렴한 걸로, 좋은 걸로, 싼 걸로 가입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장 내용은 좋으면서 보험료 또한 싸다면은 그 보험만큼 좋은 보험은 없으시겠죠. 그리고 제대로 된 보장과 착한 가격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착하고 왜 제대로 보장을 받는지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보험료는 최저가 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상해 사망이 연계가 없습니다. 상해 사망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에 대한 내가 어떤 특약을 넣어야 되는 부분 없이 내가 필요한 진단비만 넣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험료가 조금 낮게 산출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는 최고 1억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일반암 진단비는 물론 대장 정막암도 일반암으로 보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재진단암 3,000만 원까지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이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도 뇌혈관, 심혈관 쪽으로도 진단비를 조금 보완하고 싶다.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물론 3%에서 지금 79%로 바뀐 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20%에서 79%까지 5,000만 원 가입이 아직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절제로 보면 위췌장 50% 이상 암에 대해서 내가 50% 이상 부분 절제를 했다 하면은 이 부분 또한 질병 후유장애에서도 진단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많은 보장이 우리같이 암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만 받고 그 위에 진단비는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넣었을 경우에는 그 절제 부분에 따라서 이 부분도 보장받을 수도 있다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 보장을 해주면서 보험료는 지금 제일 최저 보험료와 그리고 최고 보장으로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착한 보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5월이 지금 제가 가정의 달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보험이 지금 5월 달에 가족분들에 조금 도움이 드리고자 나온 보험인데요. 지금 자궁이라든지 유방, 방광, 전립선 우리가 생식기 암 쪽으로는 그 6,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고 그런데 갱신이 아닌
갱신이 아닌 비갱신으로 하고 싶다. 이러면은 6천만 원인데 또 갱신이라는 조건을 조금 보험료 저렴하게 갖고 가고 싶다 하면은 거기에 대여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 최대 1억까지는 가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가입 연령이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되세요. 그런데 가입 조건은 아무래도 그분의 병력이라든지 직업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여기서 납입 면제 기능 다 없어진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암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시면 납입에 대한 면제 기능이 없어진 거는 그만큼 암의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그 납입 면제 기능을 없앤 거죠. 하지만 이 보험은 5대 납입 면제라고 하면은 우리가 3대 질환이라고 하죠. 암, 뇌졸중, 심근경색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면 납입 면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상해라든지 질병에서 후유장애 80%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도 납입 면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납입 면제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차피 내가 아파서 진단을 받았다라면 보험료에 대한 부분도 내지 않고 그리고 보장만 제대로 받는다라면 그 보험은 정말 좋은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에도 1,000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기 때문에 굉장히 보장 범위가 넓습니다. 이렇게 그 시청자님들이 조금 맞춤 플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준비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암은 빈도수가 높은 암에 대해서 제대로 암보험을 가져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암보험을 어떻게 가입하면 현명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내용 함께 들어봤습니다. 강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또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합니다. 예,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대 진단과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녀보험은 보장폭이 넓은 2대 진단비를 가져갈 수 있지만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적은 진단비를 수술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탄과 2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이성열 전문가님,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수술비 보험을 왜 가져가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어떤 보험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일단 뭐 저희가 보면 그 보험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정작 그 특약을 보시게 되면 수술비 담보가 별로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수술비 담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생명보험하고 이제 손해보험하고 나눠지는데 생명보험은 종수술이라 그래갖고 옛날에는 1에서 3종, 지금 이제 1에서 5종까지 해서 뭐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원까지 해서 그 생명보험은 주는데 손해보험은 그냥
뭉뚱해서 질병 수술비, 어떠한 질병 아니면 상해 수술비에서 어떤 상해해서 이제 수술비가 나가고 요즘은 이제 또 모든 보험사들이 뭐 옛날에는 7대 질병 수술비라고 해갖고 이제 나가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21대, 뭐 32대, 뭐 33대, 뭐 많게는 35대까지 뭐 들어가는데요. 이 수술비가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뭐 살면서 내가 언제 얼마나 수술을 많이 받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수술비는 수술 찢어서 수술하는 게 꼭 수술만이 아니라 시술도 수술로 들어가는 게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했을 때 그 허리를 찢어서 요새 수술하진 않죠. 피를 많이 이제 피를 박는 수술 같은 건 하진 않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경막외곽 신경 성형 수술에서 이제 주사제 같은 이제 시술을 좀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도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종수술이라고 해갖고 보험료는 드리고 손해보험도 이제 주는 보험사가 있고 안 주는 보험사가 좀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이제 수술의 정의로 좀 내려졌기 때문에 수술비가 좀 나가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보험하고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생명보험인 종수술 그리고 손해보험인 이제 수술비 특약을 좀 많이 가져가시는 게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성일 전문가님, 네. 우리가 실손 의료비 보험을 보험 중에 가장 먼저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수술을 받게 됐을 때 수술비를 실손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받아낼 수가 있는 건데 왜 수술비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떠한 시술을 하거나 수술했을 때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300만 원 나왔다. 아니면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부담금이 10%인 30만 원이 까지고 나갑니다. 안 그러면 또 비급여 같은 경우는 요즘 보험 같은 경우는 80%를 까니까 이제 좀 더 많이 자기 부담금 나가겠죠. 그럴 경우에는 옛날에는 입원 일당 정도로 해갖고 이제 좀 커버를 좀 시켰는데 요새는 수술비 담보로 이제 내가 어떻게 건강검진이 좀 허리가 아파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병원에서는 이거는 좀 시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럴 경우에는 허리 시술할 경우에는 병원비가 한 200-300 정도 나오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 자기 부담금이 한 5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 돈 안 나가고 수술비 담보라고 하게 되면 보험료가 담보 하나 자체가 되게 비싼 담보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담보를 빼놓고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실비에서 부족한 내가 내는 그런 자기 부담금에 대해서는 커버를 해줄 수가 있는 게 수술비 담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들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이 진단비 가입 금액이 큰 반면 어른들은 가입 금액이 좀 적잖아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김성준 전문가님. 예. 말씀하다시피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아무래도 나이의 구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범위죠. 수술비의 범위. 우리 어른 같은 경우는 이제 뇌출혈이나 과거에 그리고 뇌졸중 그리고 심근경색 이렇게만 보장이 됐었는데 아니면 CI 보험이나 GI 보험에서만 보장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뇌혈관이나 심혈관, 허혈성 진단비까지도 이제 우리가 진단의 약관상 보면 특약의 범위가 굉장히 커요. 뇌혈관 같은 경우는 I60부터 69까지 지중막 하출혈이라든지 만약에 뇌출혈만 된다고 하면은 뇌출혈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잖아요. 근데 경미한 뇌혈관 질환으로도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가입 금액이 다른 이유는 당연히 확률이겠죠. 아무래도 진단비 같은 경우는 질병으로만 보장이 됩니다. 상해가 아니고 질병으로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질병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아이들은 사실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이 글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질병으로 봤을 때. 어른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확률 때문에 이제 담보의 제약성이나 가입 금액의 한도성이 좀 많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30세까지도 어린이 보험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30세면 사실 성인이잖아요. 성인이지만은 어린이 보험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도 성인들도 진단비를 많이 가져갈 수도 있고 또 가입 금액이 틀린 이유는 요즘에 유병자 플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성인 플랜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아무래도 확률적인 문제 때문에 보험료의 부담 그런 것 때문에 가입 금액도
너무 가입 금액을 많이 넣으면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입을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성도 있고 손해율로 따지기 때문에 그런 확률적인 문제 때문에 많이 틀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뇌질환의 가장 넓은 범위인 뇌혈관 진단비와 또 심장질환의 가장 큰 범위인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대체해서 수술비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뭐 30세 이상, 뭐 40대, 50대가 되시는 분들은 그 뇌혈관 진단비를 이제 넣으시게 되면 최대로 넣을 수 있으신 금액이 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뭐 요즘은 뇌졸중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 뇌졸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뇌혈관, 뭐 지주막하 출혈 같은 거, 아니면 협심증, 허혈성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진단비 그 500만 원 넣자고 보험료 그 한 가지 이 담보인 보험료를 10,000원 이상을 이제 넣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 뇌혈관 질환이 걸리셔서 수술을 안 하시면 상관이 없으시지만 수술까지 가시게 된다면 이 수술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게 그 뇌혈관이든 허혈성이든 그 진단비 못지않은 오히려 더 많은 수술비로 갖고 이 치료를 다 받을 수가 있으세요. 예를 들게 되면 뭐 지주막하 출혈이 걸리셔서 뭐 그 관열이라고 하죠. 이제 그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수술, 관열 수술을 하시게 되면 그 보험회사마다 좀 더 틀리지만 뭐 생명보험은 이제 종수술이라고 해서 최대 뭐 500만 원까지 뭐 적게는 300만 원밖에 안 나오시지만 손해보험은 이제 뭐 21대 질병 수술비나 뭐 질병 수술비, 뭐 관열 수술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 그런 게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마다 보장되는 금액은 틀리지만 A란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뭐 4,230만 원 정도 수술 하나만 받아도 4,230만 원, 뭐 허혈성 질환, 뭐 협심증 수술을 받기만 하셔도 수술비만으로도 4,230만 원이 나가실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보험이 충분하게 있으세요. 그게 제가 뭐 단정적으로 A라는 보험사만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모든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수술비 플랜을 좀 많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 회사는 뭐 4,230만 원이지만 어떤 회사는 뭐 4,00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보험료도 이 진단비보다도 상당히 저렴하게, 보험회사도 또 2만 원에서부터 한 3만 원 정도 되시게 되면 이 수술비 플랜을 갖고는 충분하게 살아가시면서 충분하게 가져갈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에 대해서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건데 나이 때문에 질병 때문에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진단비를 준비하지 못했던 분들이 수술비 플랜을 가져가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수술비 보험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건지 가입 연령 좀 봐주십시오. 가입 연령은 이제 아무래도 20대부터 50대까지 구분이 하나 져져 있고요. 50대부터 60대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유병자 플랜에도 수술비가 많이 들어있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플랜보다는 한도가 좀 적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험 자체는 뭐 수술비가 원래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 전 연령이 한 60세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수술비 플랜이 왜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아까 생명보험에 종수술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관열, 비관열에 다 보장을 해줘요. 근데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부터 그 실제 칼을 대거나 아니면 천자나 뭐 흡입 뭐 이런 수술을 안 하고 비관열적 시술을 많이 해요. 시술. 열로 또는 초음파로 이런 시술을 많이 하는데요. 시술이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분쟁 소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보험금을 주네 안 주네. 이런 것 때문에 금감원에서 이제 지침이 내려온 거죠. 이제 차라리 아예 구분을 져라. 비관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진단장을 관열, 비관열 수술로 나누게 된 거고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질병 상해 수술이 담보가 들어가고 32대 관열, 비관열, 그리고 19대 생활질병 수술, 21대 질병 수술, 5대 질병, 치액, 기타 개별적 수술 담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복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입 조건은 당연히 이제 건강한 사람분이 들으셔야 되고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 몸이 어렸을 때부터 좀 약하셨거나 하는 분들은 반드시 굉장히 저렴한 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이런 필수 아이템이니까 꼭
미리미리 가입을 해두시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가입하고 계신 증권을 펴보면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증권에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없거나 적으신 분들이 이 수술비 보험에 가입하면 좋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 저희 같은 서인들 같은 경우는 예.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예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뇌혈관하고 이제 허혈성 같은 경우 1,000만 원, 그때 최대 1,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같은 성인 같은 경우는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해도 보험료는 상당히 비싸고 진단비는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에 네. 이 진단비를 가입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보험료는 저렴하게, 저희가 이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저렴한 보험료로 크게 혜택을 받으려고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보장성 보험은 저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로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수술비, 내가 정말 뇌혈관이 좀 필요한데 진단비를 가입을 안 하시고 이 수술비로 해서 충분하게 커버가 가능하시니까, 오히려 진단비보다도 더 많이 커버가 가능하시니까요. 이런 수술비 플랜을 좀 준비해 놓으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참 과거에 보면 한 7, 8년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수술비가 굉장히 적으세요.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 거의 16대에서는 갱신형으로 있으신 분들도 있고, 수술이 적거나 아니면 진단자금 적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보험 한 7, 8년 들어놓으셨다가 보험을 갈아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보완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술비.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술비 플랜에 대해서 정보를 드렸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예, 이 수술비 플랜을 이제 가입을 하실 때는 예. 좀 안타깝게 유병자, 좀 아프신 분들은 이제 좀 제약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근데 하지만 이 유병자들을 위한 또 수술 플랜이 또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가입을 할 수가 있으시니까, 이제 보험료가 얼마 정도가 나가는가라는 저희 먼저 살펴보시고요. 네. 보험사들마다 보험료는 차이가 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회사도 보시고 보험 금액도 보시면서 가입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진단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오늘 강의 내용 또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준 전문가께도 한 말씀 들어볼까요? 참고로 유의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유의사항보다 참고사항인데요. 일단 가입 기간은 길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100세까지도 가능하시니까 100세 이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건강체이실 때 빨리 가입하는 게 좋고, 그리고 참고로 1년 미만은 보통 50%를 보장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한 담보기 때문에, 진단자금 같은 경우는 한 번 주고 거의 대부분 끝나잖아요. 물론 2번씩 주는 담보 특약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한 번 최초 1회 주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수술 같은 거는 한 번 진단이 생기고 난 이후에 수술을 2차, 3차적으로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술비 플랜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거든요. 연 1회 이런 식으로 매년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 참고하셔서 준비하신다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렴하게 더 큰 보장을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 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누는 도중에 또 궁금한 내용 생기셨다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 풀어드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보험 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 해결해 드리는 시간 가질 거고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제가 이제 CI 상품을 2014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주위에서 자꾸 잘못했다고 그런 얘기도 있고, 20 얼마씩이라 들어가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예. 그리고 이제 삼성화재 실비경에서 가입을 했는데, 예. 2016년도에, 이게 이제 10 얼마가 들어가면 18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년 있다가 보험료가 몇천 원이 또 올랐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40 얼마씩이나 내고 있는데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어떤 이 상품에서 어떤 거를 좀 줄여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시청자님 가장 큰 고민이 그러니까 좀 비싼 보험료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혹시 지금 앓고 계신 질병 있으세요? 약 드시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 없으시고요. 시청자님 네.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53세요. 53세 되셨고 저희 이성렬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간략하게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받아봤습니다. 두 건의 보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생명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2014년도에 가입을 하셨고 또 삼성화재에서 실비보험 플러스에서 건강파트너 보험을 들고 계십니다. 두 보험 합쳐서 한 달에 보험료는 43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문의사항 다시 살펴볼게요. 53세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부담스러운 보험료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성열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보험이 이제 2개 정도 갖고 계시는데요. 네. 저는 먼저 삼성화재 건강 파트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가 이제 2016년도 이제 네네. 2년이 좀 채 안 되셨죠, 만으로. 네네. 이걸 가입을 하셨는데 보험료가 좀 많이 비싸시고. 예. 지금 저희한테 보내주신 그 증권을 보면 안에 다 전부 다 갱신이세요. 네. 실비는 뭐 우리나라 사람들 뭐 전부 다 갱신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네네. 뭐 진단금이나 뭐 그런 걸 보시게 되면 지금 다 갱신이신데 네. 이 혹시 이 삼성화재를 가입하신 이유가 좀 있으신가요? 아니, 아는 사람이 와서 설명을 해서 나는 그런 거는 좀 잘 모르고 갱신이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뭐 갱신이 너무 많아서 조금 안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도 있지만 네. 이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그 가입하실 당시에는 네. 내 조증 담보가 없으셨어요. 예. 내추럴 담보밖에 없으셨기 때문에 예. 저희가 살면서 이제 이 진단금이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 내추럴로 보험료를 받으시는 확률은 9.6% 정도밖에 안 되십니다. 네. 그 60% 이상이 내 경색으로 받으시는 거라서 내 졸증을 가입을 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급성심근경색은 뭐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이나 똑같이 이제 네, 똑같은 네. 보장을 해드리는 건데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요 안에 이 삼성화재 안에 실비보험도 같이 갖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저는 딱 두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혹시 뭐 약을 드시거나 뭐 아프신 데 혹시 있으신가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 없으세요? 네네. 예, 건강하시니까 건강하시다는 조건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요거는 이 삼성화재에 그 가입하신 분한테 좀 말씀을 하셔서 네네. 이 실비를 유지를 하시고 네. 갱신담보 있으십니다. 안에 거의 다 갱신이시죠? 네. 예, 갱신담보를 전체 다 삭제를 하신 다음에 예. 지금 53세시니까 네.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된다고 하게 되면 네. 뭐 20년 갱신짜리 아니면 30년 갱신짜리 보험도 있습니다. 예. 예, 이제 살면서 뭐 네. 거의 뭐 갱신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죠. 30년 갱신은. 네. 이제 그런 20년에 네. 30년 갱신짜리를 하시게 되면 네네. 20년나 100세 만기인 보험료보다 예. 뭐 20년나 100세 만기 보험료가 10만 원에 하게 되면 네네. 20년 갱신, 30년 갱신짜리 보험료는 한 4만 원대 정도면 충분한 가입이 가능하세요. 예. 그래서 내 출혈이 아닌 내 졸증 담보를 넣으시고 네네네. 암 담보, 내 졸증 담보, 급성신경쇠 담보, 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술비 담보, 네. 그걸 좀 많이 넣으셔서 네.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좀 좋고요. 네네. 안 그러면 나는 이도저도 싫다 그렇게 되면 네네. 그래서 삼성화재 보험을 그냥 그 과감하게 해제하시고 요즘 이제 실비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으신 방법이신 하시고요. 네네.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보험을 줄이실 때는 담보는 뺄 수는 있지만 네네. 그 기본 담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기본 담보를 못 빼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올라가시는 것도 있는데요. 예. 이제 이 삼성화재 그 가입하신 분들한테 말씀하셔서 네네네. 제가 조금 더 마음에 가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네. 기본 담보를 최저로 줄이시고요. 예. 실비만 가져가십니다. 실비만 유지를 하시고 실비만. 예, 네. 나머지 담보는 부분 해지를 하시는 거예요. 네. 실비는 가져가시되 예. 나머지 담보는 전부 다 해지를 하시는 겁니다. 예. 전부 다 해지를 하시고 이제 예. 건강보험이라 그러죠. 이제 진단비 네네. 담보, 진단비 예. 담보랑 수술비 담보를 가져가시는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좀 나으실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예. 이 CI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다 예. 저희가 이제 여쭤보면 이게 왜 가입 네. 보장을 위해서 가입을 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예. 90% 이상은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이 돼서 가입을 네. 했어요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데 혹시 저희 시청자님도 마찬가지신가요? 저도 그렇죠. 금액이 크게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이 CI 종신보험이
그 CI라는 게 이제 중대한 질병이잖아요. 네. 뭐 암이든 뭐 뇌든 네. 뭐 심장 질환이든 하나만 드리는 건데. 네. 그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십니다. 네. 이게 보장도 받고 내가 연금도 받고 그거는 좀 아니신 거고요. 보장을 네. 받으시려면 보장만 받으시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예, 예. 연금을 받으시려면 연금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아. 그래서 CI는 중대한이기 때문에 지금 예, 예. 저희가 뭐 방송마다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예, 2년마다 나라에서 계속 그 건강검진을 해주잖아요, 무료로. 네네. 그쵸. 그 때문에 이제 초기에 발견되는 확률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이 네. CI 종신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조금 옛날보다 많이 줄으셨어요. 네. 아주 많이 줄으셨기 때문에 예, 예. 이 보험을 갖고 연금으로 돌린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네. 이게 또 납입 기간이 20년 납이세요. 네, 네. 예, 그 지금 납입하신 거는 4년이 좀 채 안 되시는 거고 네. 나머지 15년, 16년을 더 납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좀 생기십니다. 그쵸. 예, 이게 뭐 납입 기간이 네. 10년 납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좀 그래도 좀 예. 유지하고 가져가시죠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네, 네. 지금 나머지 한 15, 16년 정도 네. 남으셨기 때문에 보험회사에다 한번 물어보세요. 이 보험을 네. 지금 내가 해약을 했을 경우에는 네, 네. 해지 항급금이 얼마 정도가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시고요. 네, 네. 이게 비록 유니버셜 기능이 있어서 네. 그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네. 이거는 그 목적상 연금으로 네. 가져가시려고 더 크다고 생각되시면 네. 이 보험은 아니시고요. 네, 네. 이 보험은 그냥 과감하게 해지를 네. 하시고요. 네, 네.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삼성화재에서 부분 해지를 하시는 것 같고 네, 네, 네. 그 충분하게 보장성 보험을 그 진단비하고 수술비를 충분하게 만들어 네. 놓으신 후에 예, 예. 나머지 금액을 예. 10년 납으로 해갖고 네. 그 연금이든 저축이든 예. 준비하시는 게 지금 오히려 훨씬 더 좋으세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제일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네. 특별히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성열 전문가께서 플랜을 네. 짜주셨는데요.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지 덧붙이실 말씀이 있는지 좀 들어볼게요. 김성춘 전문가님. 네. 예.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성열 전문가님 워낙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뭐 네.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네. 일단은 제가 말씀 되게 잘 들었는데요. 보험 네. 가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떤 점인지 혹시 아세요? 내가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보험을 가입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 말처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하시고 현재는 네. 보험은 리스크 자산이거든요. 나한테 네네. 맞는 보험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충족을 못하고 계시고요. 네네. 그리고 좋은 보험은 가성비가 좋아야 돼요. 내는 네. 그 보험료 대비 보장이 네. 굉장히 넓으셔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미흡하세요. 내용적으로 네. 딱 이렇게 상품하고 언제 가입했는지 금액만 봐도 저희는 대충 머릿속에 네. 떠오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입하고 계신 상품들은 물론 장점도 찾을 수는 있어요. 뭐 CI 보험 다 네네.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삼성화재 대형사의 보험이 나쁘다는 것도 네.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만 삼성화재 실손 같은 경우 보험료 갱신율이 좀 센 편이에요. 네네네. 네. 그리고 작년부터는 비갱신형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네네. 일단은 대부분이 사람들이 아시는 분들한테 보험을 가입을 하세요. 예. 그다음 아시는 분을 못 믿으시면은 TV나 홈쇼핑 또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세요. 네. 네네. 그런 점에 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요. 우리 옆집 누가 가입했는데 누구 후배가 친구가 가입했는데 어느 회사에 얼마를 낸대. 네, 그러면은 나는 이만큼 냈는데 쟤는 이만큼 내네? 그럼 나는 네.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나한테 분명히 맞는 보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굉장히 좀 많이 내세요. 보장에 네네. 비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저해지 알뜰 상품이 있어요. 종합보험의 비갱신형이지만 그 35%에서 한 40% 정도 저렴한 보험료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뇌졸중이나 신경경색 들어가지만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도 같이 들어가실 수가 있고 그리고 네, 질병우의장애나 상해우의장애나 그리고 각종 수술들 가져가실 수 있는데요. 네. 그것도 환급률이 납기내에 환급하면은 환급률이 적기 때문에 적고 네. 납기가 지나가면 환급률이 확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N으로 염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고요.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가져가실 수 있고 납입 면제 들어있는 그런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수술비 플랫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수술비 플랜 준비하시고 실손은 뭐 기존 거 1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변경된 실손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걸 아까 감액을 하셔서 새로 그대로 이제 변경을 하실 수가 리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그렇게 조합을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43만 원보다는 보험료가 반 정도뿐이 안 나가실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그 대신 보장은 넓어지고 비갱신형의 보장폭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그렇다면 20만 원 정도 남으시잖아요. 그 돈으로 가지고 저축을 하신다든가 연금을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리모델링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은 앞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저희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내용 생기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이번에는 문자 좀 풀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2354님께서 주셨는데 내용부터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56세 남자입니다. 조금 전에 방송한 수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입하면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될까요? 라고 남기셨어요. 이성열 전문가님. 네.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시는 게, 제가 나이가 몇인데 보험료가 얼마 정도 합니까? 라고 그냥 대뜸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이제 좀 잠깐 또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수술비 플랜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은 제가 1탄이라 그래갖고, 뇌혈관하고 혈관성 쪽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제가 2탄일 때는 이제 각종 수술비, 인공관절일 때는 얼마, 그걸 다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지금 저희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하고 혈관성 이제 심장질환 진단비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금액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대체를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이 수술비 같은 경우는, 진단비보다도 훨씬 더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수술비를 받을 수가 있는, 그리고 단 한 번에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할 때마다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수술비 담보 플랜이고요. 그리고 56세 남자이신 분은 보험료가 또 이렇게 또 뭉뚱하게 말씀하시게 되면 대충 평균 보험료는 한 3만 원대 한 중반 정도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대신에 안 아프시다는 조건일 경우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그때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문자 볼게요. 끝번호 9120님께서도 연락을 주셨는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49세 여성입니다. 3년 전에 허리 도수 치료를 받았는데 수술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시네요. 김성중 전문가님. 예. 도수 치료 굉장히 이제 많이들 받고 계신데요. 네. 삐끗했다고 받고 디스크 있다고 받고 허리가 좀 약간 골반이나 체형이 이상하다고 해서 받고 많이 받으시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3년 전에 어떤 원인으로 몇 회 정도의 도수 치료를 받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일단 그걸 떠나서 중요성을 떠나서 이제 거의 대부분 오늘 말씀드린 수술비 플랜들은 그 질병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혹시라도 상해라고 하거나 아니면 허리 쪽에 굉장히 많은 횟수의 도수 치료를 받아서 많은 보험료를 수령했었다고 하셨더라도 아무래도 허리 부담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가입 가능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립니다. 오늘도 두 가지 참여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모두 열어두고 있을 건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문자도 무료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